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돼지? 다시 사만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예? 돼지를 타고 와요? 아니 자. 근데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나무의 아들? 어? 네. 와 저 파자 아까 파자 오, 좋아요. 왔어요. 좋아요, 저 좋아요. 이자잖아요. 어머. 저 목 아래다가 자자 붙이면 이자잖아요. 맞아요. 오, 동현 씨. 아 온다. 물어봐요. 이상해요. 맞네. 맞습니다. 조선의 국성이자 이성계의 성인 이씨. 근데 저는 저 목자보다도 더 궁금한 게 왜 네. 돼지를 타고 내려왔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용 타고 내려온다. 아니면 뭐 호랑이 이런 호랑이. 거일 줄 아는데. 그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성계는요, 1335년 의뢰년에 태어난 돼지띠였습니다. 아, 진짜요? 돼지띠여서. 그래서 돼지를 타고 네. 그러니까 이 글은 이성계가 사만의 영토, 즉 한반도를 다스릴 거라는 예언이었던 겁니다. 천기누설 조선의 5대 예언,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씨 왕조의 건국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이 글은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집에서 꿈을 꿨는데 꿈에 나온 누군가가 이성계에 바친 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꿈을 꾸고 이성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왕이 될 운명인가? 이건 계시다. 네. 운명이다. 그렇죠. 조선의 건국은 이성계만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늘이 예정한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예언은요, 이성계의 꿈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려의 서운관에 간직한 비기, 조명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더니 자, 고려 때 서운관이라는 관청에서 보관하던 예언서에 조명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개국 전까지 사람들은 이 조명,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당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모르게. 자, 그렇다면 예언서 속 조명, 이 조명이라는 단어의 조명? 의미는 대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약간 느낌이 뭔데 저는? 또 와요? 느낌 또 와요? 또 와요? 뭐요? 조명이라. 어떤 느낌이 아니 왔습니까? 그냥 조선 이런 거 아닌가? 조선을 만들어. 왜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냥 조명의 명자를 밝을 명이 뜬다 해서 조선 뭐 해가지고 뭔가 그런 느낌이 하지 않았을까? 어허. 제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뒤에 국호를 조선이라 한 뒤에야 조명이 곧 조선을 잃은 것인 줄 알게 되었다. 꽤 있어, 분명히. 진짜 있어요. 네. 신내렸다, 신내렸어. 신내렸어. 소름 돋네. 조나단의 5년 뒤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느낌이 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뭐 더 큰 나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저는 느낌이죠. 뼈를 묻을 겁니다. 예. 5년 뒤 대한민국의 조나단은 아니 없다. 그러니까 글라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예언서 속 조명의 의미, 바로 새나라 조선의 국호였습니다. 이를 주, 밝을 명. 이 조명은요, 아침 해가 선명하다는 조선의 뜻과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런 예언들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성계는 물론이고요, 당시 신료들까지도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흔히 조선 건국을 역성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조가 교체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려 입장에서 보면은 혁명이 아니라 반역이죠. 그 조선 입장에서는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예언서들을 적극 활용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건원릉의 비문에 따르면 고려 서원관에서 보관하던 예언서의 이름은요, 구변진단지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왕조가 9번 변할 것이라는 의미의 이 예언서가 실제로 서원관에 보관돼 있었는지, 태조의 조선 건국 외에 또 어떤 예언을 남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조선 초만 해도 예언서는 고려 왕조, 왕씨를 대신해서 이씨 왕조가 건설된 당위성을 뒷받침해줬다는 사실이죠. 죽은 지도 무려 500년 가까이 흐른 1393년 9월 6일 새로운 나라 조선 조정에서는 도선이 남긴 신묘한 말이 거론이 됩니다. 도선이 말하되 송도는 500년 터이다. 더구나 왕씨의 제사가 끊어진 땅이라 하였습니다. 와. 자, 일단 송도가 어딘가요? 송도 인천. 아,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도선이 말하되 송도는 국제도시입니다. 이거는 순도 국제도시 아니에요? 네. 귀여워. 송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네. 가리키던 또 다른 지명입니다. 자, 송도라 불렸던 고려의 수도 개경은 500년 동안만 도읍지로 이용될 것이요. 고려 왕조의 맥이 끊어질 땅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꺼낸 것은요, 바로 서운관의 관원들이었습니다. 서운관 관원들이 이 도선의 예언을 언급한 이유, 바로 새 도읍지로 삼을 만한 좋은 땅을 골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태조 이성계는 계룡산, 무악, 한양 여기를 후보로 두고요, 새 도읍지에 적합한 곳을 정하도록 하죠. 그 과정에서 무악을 둘러보던 태조는 서원관, 관원관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곳 무악은 도읍지로 어떠한가? 풍수지리로 보아 여기는 도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겠나?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 더운 간이 되어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너는 개경의 기운이 쇠했다는 그런 말 듣지 못했느냐? 신은 풍수지리만 배워 예언은 모르옵니다. 에? 하지만 태조는 이런 변명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예언 역시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말한 것이지 그 어찌 터무니없이 근거 없는 말을 했겠느냐. 태조가 예언을 허무맹랑한 유언벼가 아닌 신뢰할 만한 사상으로 생각하고 깊이 받아들였다는 그 일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선의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이때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뭐였을까? 서현철 씨, 이때 조정에서 두 번째 천기 누설이 언급이 되죠. 네, 조선의 운명을 예측한 두 번째 천기누설 두 번째 천기 누설. 공개하겠습니다. 새 나라의 도읍지는 한양이 된다. 예? 이건 알고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선의 5대 예언, 그 두 번째는요, 개경에서 한양으로의 천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도선의 예언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 비기에 이르기를 서쪽에 공암이 있고 또 단서가 새겨진 석벽에 있다 했는데 마침내 붉은 글씨를 인왕동 돌 위에서 찾아 수도 건립의 논의를 정하였던 것이다.
와 잠깐만. 인왕이면 인왕? 인왕산 인왕산 아니에요? 있는데. 맞습니다. 인왕산.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가 바로 한양의 인왕산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도선이 남긴 두 번째 천기 누설에 따라서 세 나라 조선의 도읍지가 한양으로 결정이 됐던 것이죠. 자, 근데 교수님 사실 이 도선 비기가 도선이 남긴 기록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성계가 남겼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잘 맞췄잖아요, 도선 비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기대가 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도선비기 외에도 네. 옥룡기, 답상가 이렇게 도선이 남겼다고 하는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존하는 것들은 없는데요. 아마도 후대의 누군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명한 승려인 도선의 이름에 빗대어서 이 예언들을 제공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제 빗대는 방식을 가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탁의 방식으로 많은 예언서들이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조선이 하늘의 뜻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싶었어서 아마 거기 조금 첨가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이 몇백 년 지나도 그 예전에도 이렇게 기록에 남을 정도면 뭔가 실력 있는 분인 거예요. 그죠? 분명한 건 이름을 빌렸을 뿐 조선의 예언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은 물론 저자마저 이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한 조선의 예언서. 자, 그런데 조선이 건국된 지 25년이 지난 1417년 이 예언서를 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서울과 외방에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요망하고 허탄한 글은 오는 무술년 정월까지 하나여 자수하여 바쳐서 역시 불살라 없애게 하라. 와 요망한 것이 됐네요. 또 왕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예언서를 바치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그것을 고발해 처벌받게 하라. 그리고 적발된 백성의 재산은 고발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라고까지 합니다. 이 조선의 예언서를 부정한 이 왕의 정체. 예언을 굳게 믿고 이용하던 태종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태종은 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태종 이방.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태종이 명령을 내리기 약 10년여 전 설현이라는 승려가 벌였던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경상도 진주의 승려 설현이 절의 여종들과 간통한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설현의 제자 역시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문 과정에서 설현의 이 제자가 뱉은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내가 간직한 참소로 보건대 승왕이 나라를 세워 이에 태평하게 될 것이다. 자, 끌려온 승려가 승려의 나라가 새로 세워진다고 얘기를 딱 했어. 태종이 딱 그걸 들었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왕인데 승려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내려오고 다른 왕이 세워진다라는 거니까. 영모 아니에요? 조정 신료들은요, 불교 개혁에 불만을 품은 설현의 제자가 영모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죽이셔야 합니다라고 외쳤죠. 그런데 태종은요, 설현과 그의 제자를 유배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요. 끝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언의 내용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정황은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태종의 자비로운 처분으로부터 2년 뒤 또 다른 예언이 등장을 해요. 이 씨의 사직은 30년 기업뿐이라. 아버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지 16년이 지난 이때 앞으로 10여 년 뒤면 이 시황조가 끝나네요. 몰락한다는 의미예요. 와. 근데 저희는 미래를 알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당시로 한번 가보자고요. 와. 이 내용이 적혀있던 예언서는 이명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명은 예언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요. 이 무도한 내용의 예언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아유. 선동하기까지 한 겁니다. 야, 근데 심했네. 심했어요. 당연히 이명은 차명을 선고받았고요. 관련자들 역시 유배되거나 곤장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태종은요. 이런 예언서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밝히기 시작해요. 옛날부터 나는 이 예언서를 믿을 수 없었다. 부왕 태조의 창업은 천명과 인심의 바탕을 둔 것이지 예언 때문이 아니다.